정청래가 뉴스공장에서 평택 단일화 문제 언급을 하는데 이것도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비겁한 정청래라고 했는데 정말 비겁하기 짝이 없어요. 이 영상도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이제 평택인데 여러모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여쭤봤지만 막판 보수 단일화하면 어떻게 할 거냐. 오늘 만약에 오늘이라도 황교안 후보가 다 사퇴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평택 단일화 논의를 할 것이다고 어젯밤에 보도가 됐던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논의가 아니고요. 네. 어제는 이제 상황 점검 회의를 하면 모든 가능성을 놓고 이제 토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뭐 저는 이제 전국 선거 하느라고 이제 돌아다니는데 뭐 꼭 이 일이 아니라도 사무총장이나 전략기획위원장들은 이렇게 이러저렇게 만나서 통화도 하고 접촉도 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해동한 건 사실이고. 네, 근데 어제 뭐 만나긴 만났나 봅니다. 어제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민주당과 조국당의 막판 단일화는 일단 어제 양당 회동은 했는데 양당 회동이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사무총장이 사무총장끼리 만나긴 했는데 그 양당이죠. 그 정도면 사무총장이니까 만났는데 서로 생각이 달라. 일단 무산된 거거든요. 단일화는 무산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그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볼 정도로 출발하지 못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김영남 후보 이 대부업 관련 의혹에서 본인은 소명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도 이 소명이 불충분하고 후보 사퇴까지 거론하는 분들 있잖아요. 지지자들 중에도. 이제 당원들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김관영을 지키자 하는 분도 있고. 김관영이요? 아니, 죄송합니다. 네. 김용남을 지키자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이제 계시고. 그래서 사퇴 요구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이렇게 레디컬하게 이렇게 좀 맞붙어 있어요. 그런데 김용남 후보는 이유야 어찌됐건 간에 당대표 직인이 찍힌 공천 후보자고 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김관영 후보와는 그 점에서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영남 후보는 민주당 후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후보니까 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서 뛰자 하는 당원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당원들도 계셔서 이런 상태에서는 김영남 후보를 돕는 분들은 열심히 지금 김영남 후보 당선을 뛰는데 그렇지 못한 또 당원들도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현실에 대한 평가이시고 실제 저도 알아보니까 당대표하고 후보 당사자의 도장이 동시에 찍혀야 사퇴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사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당대표 혼자 사퇴를 결정할 수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등록이 이미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관위 등록이 된 이후로는 그렇더라고요. 네네. 어느 누구도 후보 당사자 본인의 반하게 사퇴시킬 수 없다. 네. 지금 김영남 후보는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김영남 우리 후보가 제기되는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본인이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참 기가 막힌 내용이죠. 아르미님, 복만삼님 안 보임. 원래 12시 되면 이제 퇴근하시는데 오늘은 조기 퇴근한 모양이네. 근데 재밌는 게 정청래 머리에는 김관영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김용남 후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김관영 후보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머릿속에 온통 지금 김관영인 거야. 그래서, 정청래는 좀 김관영 얘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또, 김어준의 머릿속에는 온통 조국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조털레가 완전히 내전이 나 있는 상황이고, 정청래는 어떻게든, 김어준과 털레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전북에서 이기고 싶은데 지금 털레반들이 열받지 지금. 지금 우리 조국 도련님을 저 머슴놈이 완전히 나락으로 보내고 있는데 그걸 보고 털레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 떠나서요. 전 진짜 비겁하다라는 게 당대표예요, 저 사람이. 당대표고 김용남 당원들이 반반으로 갈라져 있대 지금. 조국을 미는 사람, 그 다음에 김용남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반반으로 갈라져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당원들이 이렇게 반반으로 갈라져 있으면은 당대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해당 행위잖아요. 민주당 당원이 조국을 지지하면 그거 해당 행위 아니야. 그래서 지금 전북에서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징계를 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으면서 MJY님 그냥 상황한테 혼나는 머슴 모습. 자칭 김용남 후원회장이고 당대표라는 인간이 대신 해명은 못해줄 망정 알아서 하겠지 내가 어쩔 수 없다라는 천하의 비겁한 인간. 아니 말씀하신 대로 MJ님 말씀하신 대로 당대표가 호통을 쳐야 되는 거야 당원들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해당 행위하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 민주당 후보고 본인이 해명했고 응? 민주당 후보가 아니라 타당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당원들은 명백한 해당 행위이기 때문에 징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당대표가 나가가지고 얘도 옳고 쟤도 옳고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그리고 본인이 알아서 잘 헤쳐나가라고? 아니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공천해놓고 본인이 후원회장까지 하고 있으면서 김어준 앞에서 쩔쩔매는 저게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저게. 김분성님 아오 벌벌 떠네. 민주당 대표 무릎이라도 꿇고 보고하지 그랬냐. 웃기네 쪽팔리고. 이거 당대표가 해당 행위한 거예요 이거는. 이거만으로도 당대표 사퇴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당대표가 자기 당 후보를 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조국을 찍어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당대표가 허락을 해준 거 아니에요. 허락을 방송 나와가지고. 명백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 왜 당대표가 강하게 얘기를 못합니까? 지살길 찾으려고 김어준이 치마폭에 들어가가지고 그런다고 될 것 같아 전북에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진짜. 창피해요 이거는. 그리고 또 거짓말하는 게 저게 털레반용 거짓말이라고 보는데 정청래가 제명할 수 있어요. 제명하면 되지. 윤청천님 9천 달성 축하해요. 정청래 축출하자. 아니 제명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기 어디야 천안인가? 지난 총선 때 그 세밀에 누굽니까 김종민이 어부지리로 당선이 됐잖아.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가 문제가 있어서 제명을 해가지고 김종민이 세밀회 중에 유일하게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 김용남 문제 있으면 제명을 하면 되지. 그러니까 비겁하게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정청래는 친문과 친명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 하다가 이제 가랑이 찢어지고 양쪽으로 세종이 천안이 아니고 세종이군요. 세종에서 죄송합니다. 세종에서 김종민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 그러면은 진짜 김용남이 문제가 있으면은 제명을 해야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저런 놈이 무슨 지금 지방선거를 지금 지휘를 합니까? 그래 선거 개판 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의 농부님, 신광목님 슈퍼챗글도 읽어주세요. 이거 지금 막 제가 지금 방송 영상 보내주는 중간에 슈퍼챗이 지나간 모양이네요. 신광목님 죄송합니다. 제가 못 읽어드렸어요. 지금 막 지나가가지고 지나가버리면 제가 다시 찾기가 어려워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처구니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김용남 후보가 뭐 후보 단일화를 하거나 이제 사퇴할 일 없다. 이제 후보 단일화는 사실 이제 물 건너간 거죠.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는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고 김용남 후보가 왜 사퇴를 합니까 여기서? 미쳤습니까? 이길 건데? 자 김용남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조국당하고는 영원히 이제 안 본다. 아까 저의 주도권 토론 시간에 저의 모친과 관련된 허위사실 명예훼손 부분을 언급하면서 잠시 제가 흥분해서 톤이 높아졌던 거에 대해서는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의 6번째 선거입니다. 사실은 뭐 한 번 당선되고 나머지는 낙선했는데요. 선거 이후에 상대 후보님들하고 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손학규 대표님하고 오랜만에 만나면 차담도 나누고 건강과 관련한 안부도 묻고 김영진 의원님하고는 제가 2번 다 졌습니다만 뭐 소주도 한잔하고 제가 형님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는 선거 이후에 그러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이번에 네거티브 없이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지금도 같은 마음입니다만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네거티브 없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투표로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의 주도권 네, 선거가 끝나도 조국을 안 보겠다. 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김영남 후보가 그 중간에 물러설 일은 여러분들이 전혀 없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반드시 이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김영남 후보가 좀 지거나 뭐 비슷한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까구님 동접 1만 달성 선후원금 지금 9,200까지 갔습니다. 이제 9,300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아직 3부가 남아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지금 타이밍이 아닌가. 우리 복만삼님 어디로 퇴근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내일 아침에 본인의 얼굴이 만천하에 공개되어 있는 1만 유튜버의 방송에서 복만삼님의 얼굴이 공개되는 이런 상황을 내일쯤이면 겪게 될 수도 있는. 복만삼님 지금 잘 때 아니에요. 자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나온 평택 여론조사 결과 일단 뉴스 영상 잠깐 보시고 가겠습니다.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 을에선 김용남, 조국 두 후보가 26%라는 같은 숫자를 받았고 유이동 후보도 23%로 이 세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경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경기 평택을 유권자들에게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 26%,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23%,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26%로 나타났습니다.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초접전입니다. 황교안 자유화혁신 후보는 8%, 김재현 진보당 후보는 층이 줄면서 새 후보 지지율은 오르고 격차도 줄었습니다. 초접전 구도 속 판세를 바꿀 변수로 꼽히는 건 역시 단일화입니다. 법여권 모두 단일화했을 때를 살폈습니다. 김 후보와 유 후보, 조 후보와 유 후보가 각각 맞붙었을 때 김 후보와 조 후보 모두 오차 범위 밖에서 유 후보에게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와 조 후보 간 단일화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황. 진보 표심이 갈릴 경우를 노리는 유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황 후보에 공개적으로 단일화를 요청했습니다. 저 유이동으로 뜻을 모으면 저들을 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열하면 정청래와 추미애가 웃습니다. 황 후보는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일단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자신만이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내가 후보가 되어야 된다. 이런 독선이자 또 평택 시민을 기만하는 정치 쇼. 법여권 단일화만 성사돼 유 후보와 김 후보, 조 후보 등 3자 구도로 치러지는 경우는 이번에 따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네, 먼저 그 JTBC 여론조사를 보셨는데 딱 붙었어요. 26대 26 동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론조사도 오늘 좀 많이 나왔어요. 이거 보시면은 조국 29, 이건 이제 코리아 리서치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인데 조국 29, 김용남 26, 유이동 20 이런 결과 나왔고요. 그다음에 KBS에서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기서도 김용남 22, 유이동 20, 조국 24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초접전을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누구도 승패를 알 수 없는 그런 형국으로 이제 접어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첫째는 뭐 네거티브 효과가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김용남 후보 그 이른바 대부업체 뭐 차명 운영 의혹이 지금 일주일 내내 맹공을 퍼붓고 있기 때문에 김용남 후보에 대한 지지가 뭐 조금 떨어질 수 있다. 그야말로 그냥 맹폭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지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평택을 전국에서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어요. 평택 여론조사를. 그러면 지금 오늘만 나온 여론조사가 3개가 나왔잖아요. 지금 공개된 게 아마 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JTBC, KBS, 코리아 리서치 등등 해가지고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엄청나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뭐 어디 그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을 보니까 평택 지역 언론들은 여론조사를 안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이제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거죠. 피로도가 너무 높은 상태가 된 거예요. 평택 우리 시민들이 여론조사를 너무 돌리니까. 그 작은 동네에 뭐 하루에 여론조사를 3개씩 돌려보십시오. 유권자들 입장에선 짜증나죠. 그리고 이게 언론사만 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조국당이 제가 볼 때는 매일 여론조사 돌려요, 지금. 그것도 이제 선거운동의 하나의 또 방식이기도 하고. 그래갖고 조국당에서 아마 매일 여론조사를 돌릴 거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뭐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래도 여론조사를 중요한 선거 지역 중에 하나니까 이제 돌리게 되겠죠. 그래서 하루에 뭐 몇 개씩 여론조사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2030이 잘 표집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2030들은 이게 귀찮잖아. 저도 어쩌다 여론조사 오면은 이게 잘 응답을 안 합니다, 귀찮아서. 그래서 2030 젊은 층이 여론조사 응답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이제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30이 만약에 그 응답률이 떨어지면은 누가 유리하냐 하면 조국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2030은 조국을 거의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0% 나와요, 0%. 근데 2030의 여론조사 표본이 적어지면 당연히 조국이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좀 조국이 상승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자 조국당 털레반들이 활성화돼 있어요 지금. 민주당 지지층들보다는 조국당 털레반들은 지금 목숨 걸고 여론조사 응답을 하는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조국이 죽게 생겼는데 그 김어준 방송 보는 뭐 그런 털레반들은 여론조사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자 사자. 조국을 지지하는 그런 지지층들은 총력을 다해서 여론조사를 받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 지지층들은 지금 여론조사에 상당히 피로도를 느끼고 있는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볼 때는 조국의 지지율보다 지금 높게 잡히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김용남 후보의 지지율이 실제보다 지금 낮게 잡히는 그런 어떤 흐름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김용남 후보의 지지율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 네거티브가 만약에 성공을 했다라면은 김용남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조국이나 유이동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김용남 후보의 지지율만 떨어지고 조국이나 그 유이동은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고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조국과 국민의힘 유권자들만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거티브가 그닥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저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김용남 후보 여론조사 지지율이 좀 떨어졌는데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저는 뚜껑 열어보면은 김용남이 낙승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김김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김용남 후보가 30%는 나올 겁니다. 민주당 지지층 그 집토끼가 저는 30%라고 보기 때문에 30%는 김용남 후보가 가져가게 될 거다. 그러면은 조국이나 유이동이 30%를 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번 평택 선거는 구도로 끝난 선거예요. 구도로. 그러니까 제가 집토끼 선거라고 말씀을 드리잖아. 구도로 끝난 선거야. 그래서 표를 더 가져올 데가 없어요. 서로 빼앗아 올 표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김용남 후보가 어쨌건 여론조사에 대한 이제 피로도, 그 다음에 네거티브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조금 낮게 잡히고 있는데, 본 투표에 들어가면, 민주당 핵심 지지층들이 결집을 하면서 30% 이상의 득표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제가 그 울산 얘기를 화요일 날 방송을 했잖아요. 단일화 깨지고 이제 뭐 진보당 입장에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게 상도위에 어긋난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역선택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국민의힘 지지를 받아가지고 단일 후보가 된들 과연 민주당 지지층을 다 흡수를 해서 본선에서 이길 수 있겠냐. 그리고 김상욱 후보하고 김종훈 후보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게 뒤집힌 결과가 나오면은 민주당 유권자들이 과연 그거를 수용을 할 수 있겠나. 그래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고 단일화 합의를 해라. 그리고 실리를 챙겨라. 울산시장이
되게 어려운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제가 한 이야기를 우리 과거 조국당 분들이 진보당 분들이 저를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혜태님, 아니 이번 조국 민낯을 보게 됐는데도 조국을 지지한다고요? 그래서 그 진보당 분들이 뭐 제 방송을 보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진보당에서 대승적으로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을 수용을 해서 지금 이제 단일화를 오늘 진행을 했고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건 뭐 뒤에 좀 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 자 지금 김재현 후보한테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 김재현 후보한테 좋은 기회가 났다. 지금 뭐 여론조사를 보면 한 3, 4% 나오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뭐 완주를 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전에 여론조사가 김용남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뭐 굳이 단일화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김재현의 이제 몸값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내일 아침이라도 이거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김용남 지지 선언을 하면서 진보당이 김재현 후보가 사퇴하는 문제를 전 지금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다. 그래서 자 조국당이 망하잖아. 이제 조국당이 망하면 그 시장을 먹어야 되잖아요. 진보당이 닦아놓고 조국당이 진보 정당도 아니면서 쇄빙선 타령하면서 진보 정당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이번에 조국이 낙선을 하면은 가장 큰 반사 이익을 얻는 당이 진보당이에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 지지층들이 저게 평택을 선거 하나만 걸려있는 문제가 아니야. 민주당 내부 당권 투쟁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평택을에 대한 선거 관심도가 대단히 높아요 지금. 우리 민주당 지지층들이. 그래서 이번에 김용남을 밀어주게 되면은 진보당에 대한 부채의식을 갖게 돼. 그럼 다음 총선 때 김재현 후보가 비례대표로 출마를 하게 되면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진짜 지민 비진 하자 이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좋은 찬스야. 여론조사가 붙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김재현의 몸값이 높아졌잖아 지금. 그 전에는 이제 뭐 몸값을 올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김용남과 조국이 붙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김재현이 몸값이 올라갔잖아 이제. 지금 여기서 결단해가지고 김용남 지지 선언을 해버리면 저는 진보당에 대한 민주당 지지층들의 호감도가 대폭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울산 단일화에 이어서 평택 단일화까지 두 곳을 성공을 하게 되면은 진보당은 이 기회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정치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거 머리 잘 써야 돼요 지금. 그래서 진보당 분들이 혹시나 제 방송을 보고 있다라면은 지금 머리 잘 써가지고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라. 응? 그럼 그 김재현의 희생을 혹은 뭐 김종훈의 희생을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잊지 않을 거다. 다음 총선 때 비례대표로 혹은 뭐 이번 지방선거에도 저기 그 진보당이 후보로 또 출마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단일 후보로 출마하는 그런 지역들에서 우리 민주당 지지층들이 결집해서 그 진보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자기 일처럼 뛰게 될 거다. 그러면 그게 더 큰 이득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